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국왕의 딸에서 매국노의 아내가 되어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레오노라 크리스티나 울펠트 이야기입니다. 레오노라 크리스티나는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와 키어스텐 뭉크의 살아남은 자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키어스텐 뭉크는 귀족 출신이라 아마도 귀천상혼 형태로 결혼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레오노라는 다른 자매들처럼 외할머니의 손에 컸지만 6살 때 코펜하겐으로 와서 이후 부모와 함께 살아 어린 시절 이복 오빠인 프레데릭 3세를 매우 잘 알았으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레오노라 크리스티나는 아버지가 예뻐한 딸이라고 알려졌는데, 가장 예뻐한 딸인 그녀의 언니인 안나 크리스티나가 죽자 빈자리를 레오노라가 대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레오노라는 음악과 예술에 재능이 있었으며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데, 어머니 키어스텐이 간통으로 유폐당했을 무렵에도 레오노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4세는 자신의 자녀들을 덴마크 유력자들과 결혼시켰는데, 레오노라도 덴마크 귀족이자 유력 정치가였던 코르피츠 울펠트 백작과 결혼을 합니다. 레오노라가 9살 때 그와 약혼했으며 15살 때인 1636년 38살의 백작과 결혼하는데, 정략 결혼으로 크리스티안 4세는 유력 신하들이 왕가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 딸들을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을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의회가 국왕을 선출하는 형태라서 유력 귀족들의 반발은 왕가의 존속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딸들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후에 그가 원했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레오노라와 울펠트 백작은 모두 15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7명의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레오노라와 결혼한 울펠트 백작은 국왕의 총신이자 권력자로 성장하는데, 당시 왕비가 없어 국왕의 딸이자 권력자의 아내였던 레오노라는 궁정에서 왕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크리스티안 4세가 사망하고 이복 오빠인 프레데릭 3세가 즉위하면서 레오노라와 그녀의 남편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레데릭 3세의 형인 크리스티안이 왕위 계승자였지만 크리스티안 4세보다 미리 죽었기 때문에 프레데릭이 계승자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크리스티안 4세가 죽기 전에 절차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왕은 의회의 반 정도밖에 승인받지 못했고 권력은 귀족들 손에 넘어가는데, 그 중심에 울펠트 백작이 있어 프레데릭 3세는 매제가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어 지위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프레데릭 3세의 아내인 조피 아말리는 시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 궁정을 이끌어 나갔던 레오노라의 지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 프레데릭 3세 부부와 레오노라 부부가 불화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울펠트 백작 부부가 국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데, 무죄로 밝혀졌지만 위기감을 느낀 울펠트 백작 부부는 결국 덴마크를 떠나기로 합니다. 백작 부부와 아이들은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으며 그 뒤에는 스웨덴으로 갔는데, 스웨덴에서 그들은 크리스티나 여왕을 만났으며 여왕은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뒤를 이어 국왕이 된 칼 10세 구스타프도 이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다고 하는데, 둘은 처음에는 스톡홀름에 머물렀으며 이후에는 포메른에 있는 성에 거주했었습니다. 그 후 울펠트 백작은 덴마크로 돌아가기 위해 국왕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협상을 위해 레오노라가 덴마크로 가서 이복 오빠를 설득했지만 이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레오노라는 자신이 국왕과 만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정적이었던 울릭 트리스티안 길덴요베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튼 협상이 실패하면서 울펠트 백작은 매국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는 덴마크를 침공하려던 스웨덴의 칼 10세 구스타프의 계획을 지지했으며 그의 조언자가 되어 귀족들을 설득해서 스웨덴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게 설득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심지어 칼 10세 구스타프를 위해 전쟁 자금까지 지원할 정도였는데, 이 공으로 울펠트 백작은 칼 10세 구스타프에게서 백작령을 하사받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1659년에 울펠트 백작은 칼 10세 구스타프에 대한 음모를 꾸몄다는 의심을 받는데, 울펠트 백작이 부유한 스코네 지방의 영지를 얻길 바랬지만 다른 지방의 영지를 줬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에 대해 대놓고 불평을 하고 이것은 스웨덴 국왕과의 불화로 이어져 결국 울펠트 백작 부부는 다시 코펜하겐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덴마크로 돌아간 울펠트 백작 부부는 프레데릭 3세에 의해서 성에 감금당하는데, 프레데릭 3세는 귀족들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던 바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울펠트 백작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울펠트 백작 부부를 관리하던 간수는 백작 부부에게 매우 혹독하게 대했는데, 울펠트 백작 부부가 스웨덴이 덴마크를 침공했을 때 동조했었던 것에 대한 원한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백작 부부가 성에서 도망치려다가 실패하는 상황까지 가는데, 결국 울펠트 백작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으며 그의 재산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661년 풀려난 레오노라와 그녀의 남편은 레오노라가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영지에서 생활하는데, 국왕은 백작의 재산은 빼앗았지만 레오노라가 물려받은 재산은 빼앗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프레데릭 3세는 울펠트 백작이 이제 더 이상 음모를 꾸미거나 권력을 추구할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해 친구들과 만나고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펠트 백작은 국왕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았으며 다시 한번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인 프리드리 비렐름을 덴마크 국왕으로 지지하며 반란을 계획하겠다고 합니다. 또 레오노라를 잉글랜드로 보내서 찰스 2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아오게 하는데, 찰스 2세는 빚을 갚았지만 떠날 무렵 레오노라를 체포해서 덴마크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레오노라가 체포된 이유는 울펠트의 계획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덴마크 국왕에게 통보했었기 때문으로 반역죄로 체포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레오노라는 잡혔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붙잡히지 않았는데, 그녀는 재판에서 남편의 반역죄에 대한 인정이나 자신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석방 조건으로 재산을 포기하라는 압력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레오노라의 태도에 가장 분개한 인물은 바로 레오노라의 숙적인 소피아 아말리아 왕비로 걸석으로 치러진 재판에서 울펠트 백작은 반역죄로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덴마크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레오노라는 코펜하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인 푸른탑에 갇혀 이곳에서 국왕의 딸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데 감옥은 아주 비좁았으며 시설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지들이 들끓었으며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글 쓰는 종이나 잉크 등도 거의 없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대용해서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자서전에 따르면 초기에는 매우 분노해 죽거나 복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 때 탑의 책임자는 술이 취해 밤에 레오노라의 방에 찾아오곤 했었는데, 그녀는 그를 잘 달래서 포옹하는 정도로 돌려보내곤 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방을 청소하러 온 하녀들은 방을 뒤져서 왕비에게 보고를 했었는데, 이런 하녀들이 무례하게 굴면 레오노라는 그녀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그들을 제압하기도 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프레데릭 3세가 죽고 크리스티안 5세가 즉위하면서 레오노라에 대한 대우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새 국왕은 고모에게 어머니가 허락한다면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노라는 대비가 된 올케가 자신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알아 기대하지 않았고, 많은 왕족들이 그녀를 동정했지만 소피아 아말리아 왕비는 강경하게 레오노라에 대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왕비가 처자들을 낳을 경우 레오노라를 사면하려 했었던 계획은 소피아 아말리아에 의해 강하게 거부당하는데, 국왕은 어머니와 언쟁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오노라의 처우는 많이 개선되어 넓고 아늑한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따뜻한 의복 등이 지급되었으며 종이와 펜, 잉크 등이 지급되었고, 데비가 죽은 뒤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레오노라는 바로 나가지 않고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려서 나왔지만, 그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었다고 합니다. 국왕은 고모에게 거처와 연금을 지급했는데, 레오노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레오노라는 살아남은 자녀들 중 과부가 된 딸과 함께 살았으며, 다른 자녀들 역시 주기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하곤 했고, 많은 예술가들이 레오노라를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레오노라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으며 여러 예술작품에 나타났는데, 막내 아들인 레오 울펠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장군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귀족이었던 진첸도르프 백작 가문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고 그의 후손들도 독일 등의 유력 가문과 통혼해 나중에 유럽의 왕가들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국왕의 딸에서 매국노의 아내가 되어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레오노라 크리스티나 올펠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